이번 영상은 호가창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요소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호가창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단타꾼들은 호가창을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고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호가창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아도 이 호가창이 마음에 안 든다면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래량에 비해서 매물대가 너무 많다던가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던가 아니면 허매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개인들에게 좀 일부러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냥 매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가창 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빠르게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서 무조건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라면 큰 돈을 벌겠지만 어떤 종목이든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대박주를 노리기에는 확률적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무조건 버틴다고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버티다가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저도 요즘에 대회 수익률 관리 때문에 무조건 짧게 치고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선택한 뒤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종목 선정은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선정했다고 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호가창을 보고선 매수를 언제 하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웬만해서 남들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매매를 할 때 습관이 있는데 제가 노리던 자리에서 매수를 실패한다면 한 호가 두 호가까지는 매수를 추격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좀 높아 보인다면 아무리 이 종목이 매력 있다 하더라도 당장 매수를 포기합니다. 매수 포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진입 계획을 세우지 당장에 내가 원한 매수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98,000원에 매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놓쳐서 순식간에 한 92,000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가 원했던 가격에서 1% 이상 올랐다면 그 오르는 과정에서 분명히 단타성 매수세가 훨씬 많을 겁니다. 1, 2% 순식간에 오르는 동안 저는 놓쳤다 싶으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매수를 포기합니다. 물론 1, 2% 올랐다가 잠깐 쉬다가 계속 급등해서 VI 하루에 2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올 때는 저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종목들의 지금 패턴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3분봉 패턴을 본다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반응을 주었다가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응을 주었다가 무너지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제대로 반응을 주었다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니맥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정말 예쁜 상태입니다. 11시 21분에 1차 시세가 나왔고 좀 횡보를 하다가 2차 시세가 나오는 그런 반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세가 나올 것 같이 움직이더니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판 사람들은 정말 아깝겠지만 당장 이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뚫어서 올리는 척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줄 때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SK 바이오랜드에서 탄력을 받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좀 눌렸다가 주가가 안정된 다음에 황금선을 회복하고 고점을 좀 더 높여가는 이 양봉이 나올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1%의 수익이 나왔지만 결국에 2차 시세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욕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수해서 1%의 수익이 났지만 그 1%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무조건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1%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왔으면 최소한 5%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테지만 2차 시세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여기서 그냥 1% 줄 때 매도를 하고 좀 주가가 다시 눌렸다가 확실하게 이 2차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1, 2%는 먹을 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먹고 또 1, 2% 주는 자리에서 먹는다면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종목이 반응을 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알테오젠처럼 대박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시세를 꾸준히 주는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쉽게 제가 이렇게 글로 적어봤는데 10개의 종목에서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이 10개의 종목에서 1%씩만 먹으면 10%가 됩니다. 물론 10개를 매매해서 무조건 1% 먹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렸을 때 확실하게 먹는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는 반응을 주는 자리만 노려야 됩니다. 뭐 아무 자리나 눌림목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지점을 뚫어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좀 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장중에 흐르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들어가면은 이게 잘못되어서 계속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보다 좀 더 확실하게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간다면 1% 수익을 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10개의 종목을 매매했을 때 무조건 버틴다면 제가 생각하는 확률은 10개 종목을 매매해서 무조건 버틴다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제자리보다 못할 확률이 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종목 중에 알테오젠처럼 이 2개 정도 종목은 시세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8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뭐 8개에서 1개당 1, 2% 마이너스라 치더라도 이 손실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8개 종목에서 박살 났는데 나머지 2개에서 수익을 챙겨봤자 잘해봤자 본전치기인데 이 2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자신만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없으면 이 방법을 사용했다가 10개 종목에서 1%는커녕 이 비싼 거래세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번 단타를 칠수록 매매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로 돌아와서 제가 매수를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한다면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쓸어갈 매수세가 주가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매수세라 할 수 있지만 저같이 단타로 대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1% 뛰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다가는 물량받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종목 중에 8개는 잠깐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이 미코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시세가 나왔습니다. 주식은 오전장이나 아니면 작장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릴 때 시세가 다 나온 경우에는 그 뒤에 움직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황금선을 회복하면서 이 황금선 부근에서 1%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내렸다가 이 개인들의 최대 심리선인 황금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1%의 시세가 나왔지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흘러가다가 여기서 1% 황금선을 회복해 줄 것 같으니까 1%또 상승하고 무너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1%, 2% 정도 올랐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반복하다가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에서도 시세가 처음에 다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접근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 갑자기 1, 2% 오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을 하루에도 수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오르기 직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좀 매수세가 몰리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를 때 그냥 바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왔을 때 본전이라도 챙기고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단타 매매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전 고점을 좀 완벽하게 뚫어주는 차트라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줬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뚫기 전에 전 고점이 여기인데 뚫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 뚫기 전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이 전 고점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이 7,230원인데 7,230원까지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가는 것도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과정에서 전 고점을 뚫기 직전이라면 거래량만 보고도 무조건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에 성공했다고 하면 호가창 탄력이 끊기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단타 매매 영상에서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매매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주가 TNL 바이오팹이 있는데 고점이 11,650원입니다. 그러면 이 11,650원을 다시 뚫어준다면 이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이걸 뚫어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단타로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어떻게 탄력을 보고선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정할지는 일단 월요일 시초가가 나와야 됩니다.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갭 상승이 나와서 전 고점과 가까워질수록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전 고점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전 고점을 그냥 잠깐 뚫었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뚫었다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월요일 시초가가 한 1,700원에 잡혔다고 가정한다면 이 1,700원에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좀 눌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두고 보는데 관심 두고 보다가 다시 1,700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온다면 이 1,700원에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1,700원을 뚫어주기 전인 650원, 600원, 550원 이런 자리에서 노릴 수 있습니다. 호가창 상태를 보고 이게 1,700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다.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잡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가격을 회복한 다음에 곧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서 확보를 한다면 이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본전에 손절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선 탄력을 받는다면 이 의미 있는 자리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3분봉상 거래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단주 매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허매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오른다든지
어떻게든 거래량이 몰릴 텐데 그 거래량이 몰리는 과정에서 일단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탄력이 끊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좀 고요해질 때입니다. 체결창에는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당장에는 주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지만 그 탄력이 끊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500원에 매수해서 700원 이 시초가를 회복하고 여기서 주가가 한 800원, 900원까지 오를 때 이 오르는 과정에서 호가창이 정말 강했습니다. 강했을 때 이게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당장에는 뭐 고점을 뚫어주고 13,000원, 14,000원 이렇게 갈 것 같지만 분명히 탄력이 끊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탄력이 끊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화려한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단추 매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이 매수 대기 물량에 인위적으로 한 10,000주, 20,000주씩 좀 매수를 유도하는 물량이 쌓인다거나 그럴 때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면 거래량이 확 줄어들 때 매도를 합니다. 정말 빠르게 잘 오르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좀 줄어든다면은 저는 곧바로 수익을 챙기고 매도합니다. 탄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호가창은 무조건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종목에서 좀 여러 상황을 겪다 보면은 호가창을 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할 게 없으면 그냥 강한 종목에서 멍하니 호가창만 보더라도 분명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탄력이 끊기는 시점은 오르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정말 화려했지만 그 화려한 매수세가 다 사라지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고요해지는 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를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오르다가 한 0.5초나 1초, 뭐 길게는 몇 초가 될 수 있고 그 몇 초 동안 고요해지는 틈이 있습니다. 그 고요해지는 틈을 타서 많은 단타 매수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단타를 치면 매도 대기를 항상 하고 있는 이유이며 1초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가창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뭐 저대로 나름 열심히 설명드린 것 같지만 초보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경험이 최고이긴 하지만 최대한 도움되는 호가창 강의를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